자, 이런 기사가 올라와서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별세하신 이 박동빈 고인께 이 많은 분들의 추모가 이어졌는데요. 도저히 갈 수 없다, 못 간다. 3살 딸을 두고 오열한 아내 이상희 씨의 사연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고인의 발인식이 엄수된 가운데 1일 오전 8시 30분 경기 안성시 도민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선후배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가운데 운구차로 관이 옮겨지는 순간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잠기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 이상희 씨가 남편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는 장면을 보며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못 간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 3살배기 딸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오열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만큼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유가족분들은 그런 아내 이상희 씨를 양쪽에서 부축하며 겨우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운구차 앞에 모인 동료, 배우들, 지인들, 아내 이상희 씨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대배우들은요, 이 발인식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화려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하자면 유명 배우들의 이런 발인식, 장례식장을 보면 정말 찾아오는 유족들도 너무나 많고 지인들도 너무나 많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이제 살아생전 많은 역사를 썼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박동빈 고인께서는 사실 배우로서의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크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이죠. 그런 이 배우분의 말로가 참 말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할게요. 마지막이 이렇게 뭔가 좀 처량하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아파했고, 여기 보면 아내 이상희 씨가 이렇게 오열하며 쓰러지는 것을 주변 가족분들이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3살 딸을 두고 못 간다라고 외쳤다라고 하죠. 3살 딸의 이 심장병 수술과 참 이 힘든 상황이 많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부가 서로 힘을 내서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을 했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힘든 과정들이 수년간 이어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결실이 지금 3살 딸인데 이 딸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안쓰럽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고 그래도 현장에 지인들과 가족분들이 오셔서 고인을 최대한 보내드렸다라고 합니다. 조문객들은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이 운구차가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알고 보니까 이 딸 지유 씨에 대한, 지유 씨가 아니죠. 지유 양에 대한, 따님에 대한 여러 응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최근 이 3살이 되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3차례의 수술을 끝마쳤고 최근 검사에서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를 보였다라고 해요. 현재 따님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딸을 위해서 어찌 본다면 식당도 차리게 되는 것인데 이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으니 많은 분들이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동료 배우들의 이 애도도 이어졌습니다. 오협 배우는요, 형수님의 사흘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장지는 용인 평원의 숲을 거쳐 우성공원 묘원에 마련이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많은 배우들의 추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현장에 와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참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진태현 씨, 오은영 씨, 안재무 씨 여러 배우들이 현장에 와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야인시대에 촬영을 함께 했었던 안재무 씨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흘 내내 빈소를 함께 지켰다고 해요.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친인척도 사흘 내내 빈소를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안재무 씨가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데 이렇게 하기 굉장히 스케줄적으로도 어렵겠죠. 그래서 사흘 내내 자리를 지켰고 사실 이 안재무 씨도 굉장히
이 박동빈 배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사흘 내내 빈소를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두 사람은 굉장히 절친했다고 해요. 형님이 외롭지 않기를 바랬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안쓰럽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빗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단독 기사에 보면요, 의리 하나로 살던 형이었다. 형수님이신 이상희 씨에게 연락을 받고도 난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몇 번이나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안재무 씨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많은 배우들, 배우 박혜수 씨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했었고, 특히 오랜 시간 선후배로 인연을 이어왔던 두 사람이다 보니까 안재무 씨는 고인을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의리. 그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고인의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큰 돈을 빌려줬었다. 못 받을 걸 알면서도 빌려준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 관계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형님이었다. 그러면서 끝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좋은 일만 하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싸늘하게 누워있다라는 게 두렵고 원망스럽다. 왜 그렇게 바쁘게 떠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배우들이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진태현, 아내 박시은, 그리고 오은영. 많은 분들의 근조화환과 방문이 이어졌다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진태현 씨도 이렇게 근조화환을 보냈고 오은영 씨도 근조화환을 보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박시은 씨와 진태현 씨 두 사람 다 함께 이름을 올리며 근조화환을 보내 고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이 진태현 씨 같은 경우는 최근 이 프로그램에 하차를 당했잖아요. 강제 하차 논란에 있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건 씨가 함께 합류를 한다 이런 말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진태현 씨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공감이 될까요? 진태현 씨도 배우로서 사실 이 고인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 배우, 즉 그래도 진태현 씨는 이혼승려 캠프로 더 많은 이름을 알리긴 했죠. 고인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이렇게 뭐랄까요, 조연 배우 그리고 주연 배우라 할지라도 엄청난 대스타가 아니라면 이렇게 마지막이 참 안쓰러울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 역시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혼승려 캠프 2년 동안 암 수술까지 하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최근 하차를 당했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이 이동건 배우였다. 많은 대중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유명인들만이 돈을 싹쓸이하고 이렇게 요즘 제가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있는데 무명 배우라고 하겠습니다. 무명 배우들은 정말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구나. 다시 한번 많은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박동빈 배우가요, 그렇다고 예능이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내 이상희 씨도 이 4월 동안 자리를 지켰던 안재모 씨 덕분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보다 안재모 씨가 굉장히 적극적인 어필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안재모 씨가 해줬고 그 덕분에 고인이 지금 배우 이상희 씨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안재모 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 고인의 실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불과 4월 24일 날 올라왔었던 기사예요. 단독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나고 나서 며칠이 채 되지 않아 고인이 별세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배우 30년, 박동빈 어릴 적 꿈 한식당, 보리뜨락을 연다. 56세가 된 30년 연기 인생을 이어온 박동빈 배우가 꿈이었던 요식업에 도전을 한다. 한식당 오픈 계획에 맞다라고 대답을 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 박대감 음식점을 하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해왔다.
이번에 우연한 기회로 한 식당을 열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활동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맛집들을 많이 접했다. 그때 보고 느낀 것들을 이번에 담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식당 장소가 경기도 평택이었다고 해요. 5월 초, 더 마음이 아픕니다. 5월 초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고 가게 이름도 보리뜨락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가족사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거 불과 오픈을 코앞에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보리뜨락. 현재 5월 초 오픈이 목표 중이었다라고 했지만 고인이 떠났음에도 이게 모릅니다. 아내분이 오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가족분들이 오픈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유가족분들에 의해서 나중에 차후에라도 오픈이 된다면 좀 방문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 평택 근처에 제 개인적 스케줄이 있을 때 꼭 한번 오픈을 한다면 들려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냐.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과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심정지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특히 이 식당 오픈을 하고 맞이할 어떨 인생에 대해서 이 고인이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또 이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 다음에 꿈꾸고 싶었던 자신의 두 번째 꿈이었잖아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노력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도 결국 오픈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이 식당 현장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아마 끊임없이 고민을 하며 고군분투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인의 어떤 심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도 보면 안재모 씨의 형이 성형외과 원장인데 아내를 이렇게 성형시켜준다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23년도에 예능방송에 등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재모 씨와 이 고인이 얼마나 사이가 돈독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능방송도 열심히 하고 비록 뭐 드라마 출연은 없었지만 아마 식당 오픈을 위한 자금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굉장히 좀 과로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굉장히 오버치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그 결실인 딸도 얻게 되었고 또 식당도 앞두고 있었던 고인의 이 순간이 막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 이 고인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안쓰럽다. 이런 이야기가 좀 빗발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아내분 입장에서 못 간다라고 외치고 오해를 토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고인의 깜짝 놀라 비하인드 내막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24년도입니다. 그러면 만 3살이 됐을 때 받아야 되는 수술이니까 딱 지금 시기쯤에 아마 받아야 되거나 이미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겨우겨우 너무너무 이 힘든 상황에서 이제 행복한 날이 펼쳐질 것을 앞두고 있었던 고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병 3살 딸을 남겨두고 항상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드라마가 끝나면 너무나 불안하다. 항상 불안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딸이 태어나고 3개월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자, 이게 이 고인의 가족분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따님이 보이고 아내 이상희 씨가 보이고 고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도대체 그러면 별세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해도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택이 안 좋은 선택이 아니었냐라는 말이 또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어느 정도 이 별세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언론에 살짝은 공개가 되는 것이 만약 그런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좀 고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괜시리 고인에 대한 정말 루머와 가짜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 별세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꼭 그것은 발표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보면 사실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뇌에 쇼크가 왔었다라는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향후 몇 년간은 지속 관찰을 해야 되더라. 다행히 옆에서 봤을 때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는 괜찮아서 안심하며 지내고 있다. 왜냐면 박동빈의 아내 이상희 씨가 딸의 두 번째 수술 이후에 호흡곤란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날 박동빈 씨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제가 연기자인데 정해진 정년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설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드라마가 끝나면 한두 달은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길어지면 너무나 불안해진다. 불안함에 시험을 보며 압박감을 느끼는 악몽까지 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인이 연기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뭐 저희 추측이지만 지금 식당 개업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식당 개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고인의 생활고가 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이 고인의 작품 활동 같은 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딱히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식당을 개업하는 데는 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댓글에 보면 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명복을 비는 글들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심지어 이 백신 때문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개업으로 몸에 무리가 오셨나 보다.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아마 말하지는 못했겠지만 제 생각엔 고인이 생전 항상 불안함을 호소했지 않습니까? 특히 아내와 가족분들을 향한 어떤 불안함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아마 방송에선 나오지 않았어도 요즘에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저녁에 배달도 하시고, 낮에는 택배도 하고, 또 본업도 하고, 그렇게 해도 요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식당까지 개업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린 3살 딸의 수술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 고충이 아마 고인께서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분들의 말씀처럼 식당 개업이 좀 몸에 무리를 준 게 아니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고가 좀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 아니냐, 급사 아니냐 계속하여 의견이 엮이고 있습니다. 근데 생전에 고인의 심경이 사실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는 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 어렸을 때 스킨십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다. 삶이 힘들 때마다 이 아내, 그리고 아이의 수술 비용,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활고의 해결 방법을 위한 식당 개업도 아마 빚이 들어갔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인의 안타까운 삶이 더욱더 재조명받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배우 고인께서 3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바로 직전 날 오후 4시 25분경 평택시 장안동의 한 상가 식당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인이 이 모습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죄 혐의점, 유서 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식당은 고인이 최근 개업을 준비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당 개업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잖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고인께서 혹시나 유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고인은 1970년생으로
영화 쉬리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 성균관 스캔들, 뭐 태극기 휘날리며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굵직굵직한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을 했어요. 특히 2012년도 드라마 사랑했나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며 주스를 뱉어내는 장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근데 이 고인께서 최근 이 고인의 가정사가 재조명을 받은 겁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선천성 심장 복합 기형을 진단받게 된 겁니다. 사실 고인의 이 별세한 현장에서는 그런 선택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오히려 딸이 아빠가 아닌 할아버지와 함께 다닌다라는 이야기에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고인이라면 그런 선택은 더더군다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심근경색, 코로나 후유증 굉장히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니면 심근경색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의아한 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라고 한다면 그의 어찌됐건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전해진 비보 때문에 연예계와 팬분들의 애도가 지금 바싹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왜 고인이 식당을 앞두고서 현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별세를 했을까? 지금 많은 해석에서는 고인의 나이가 이제 60세를 향해 가고 있고 배우로서 뭐 많은 작품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었고 은행나무 침대 영화로 시작해서 많은 작품에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020년도에 동료 배우 이상희 씨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 고인의 엄청난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뒤늦게 결혼을 했고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담감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해서 아마 식당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픈을 앞두고 결국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잠도 못 자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 후유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장의 무리로 별세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정리해보면 이 고인께서는 생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안타깝게도 크게 히트치지 못했던 조연 배우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스타라는 거는 정말 꼭대기에 올라갔을 자동차의 기름과 휴대폰 배터리를 한번 생각하면 그 피해 사실을 입었던 창고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까지도 가슴에 품은 채 어렵게 결혼을 해서 어렵게 얻은 딸이 심장병까지 생겼으니 여러분 그 병원비가 얼마나 들 것이고 평생 그걸 케어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배우로서의 자신의 수입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식당 오픈을 앞두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자꾸 이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다르다라는 설명을 제가 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는
뭐 이럴 줄 알았다. 다양한 의견들이 양립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황당하다 또는 허망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신 상태이기도 한데요.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던 고인의 생전에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바로 2019년도 지금으로부터 이 페이스북 계정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되어 있고요. 한국정치조사협회 협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대표이사로 있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인의 후배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가 미처 전달드리지 못했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의 장운고등학교 11년 선배님이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님의 발인을 마치고 김진 위원님께서 남기신 유서를 유족분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김 위원님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유포되고 있고 유서를 공개해달라는 별도의 메모도 남기셔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이렇게